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전동차가 2.5m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30m/s인 순간에 바닥에 대해서 10m/s의 속도로 수레를 밀었대요. 전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수레는 몇 초 후에 정지하니라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의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만 되겠죠. 그럼 이 물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냐면, 지금 모든 마찰을 무시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X축 방향의 힘은 오로지 관성력밖에 없겠네요. 그죠? 근데 이때 가속도가 2.5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물체는 가속도가 왼쪽으로 2.5m/s 제곱인 증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10m/s로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1초당 2.5m/s씩 느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몇 초 후에 빵이 돼요? 네, 4초 후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식을 쓰고 싶으신 분은 뭐 쓰셔도 돼요. 어떻게 쓰면 될 거냐면, 정지하는 걸로 보이려면 속력이 0이 될 때가 언제니?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V는 이 식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몇 초라는 시간과 묶여져 있으니까 시간 속도 관계식을 쓰면 V는 V0 플러스 AT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나중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고, 처음 속도는 오른쪽 10, 그리고 가속도는 왼쪽 2.5, 그리고 T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죠. 근데 수식으로 찾으면 좀 더 뭔가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가속도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전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전동차가 움직인 거리는 결국은 이 수레가 요 안에 놈이고요. 전동차는 이 통 큰 놈이에요. 큰 놈. 그럼 요 놈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내부인의 관점에서 묻는 게 아니고 얘가 실제로 이동한 게 얼마인지를 묻는 거니까 이제 관성력 빼고 그냥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등 가속도 운동이잖아. 그죠? 그럼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동차라고 했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VT 그래프 면적 쓰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균 속도 쓰는 방법이 있었고요. 공식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 공식은 앞에 문제에서 했거든. 그럼 앞에 문제 몇 번이었냐면 이거 8번에서 공식 쓰는 방법 했을걸? 8번 맞냐? 맞네. 그럼 8번에서 했으니까 우리 이번엔 평균 속도 써볼까요? 그러면 4초 후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평균 속도는 2초일 때의 속도가 되겠죠. 그럼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가 2.5니까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5m/s가 될 거고요. 운동 방향으로 지금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5m/s가 평균 속도가 될 거고, 이걸로 4초 동안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속시를 해주게 되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니? 5, 4, 20, 32 맞나? 네, 140m. 다음 얘요. 얘는 그냥 관성력을 잘 이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넣었던 문제인데요. 빗면을 올려놓았다. 근데 빗면의 각도가 세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상자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겠죠? 가속도가 A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실에 매달린 추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지만 추에 대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속 운동하는 물체 내부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굳이 이 지면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가속 운동하는 그 물체 자체를 기준계로 잡게 되면 내부의 물체는 그냥 관성력을 써가지고 우리가 하던 대로 설명을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두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아까 엘리베이터 문제에서 본 것처럼 두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물체가 이동한 것처럼 운동을 해석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계 자체를 기준으로, 이 바깥에 있는 물체 자체를, 가속하는 물체 자체를 기준계로 잡고 얘는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가 내 지구인 것처럼. 그래서 일단 그 관성력을 도입을 해야 되니까 기준계의 가속도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빗면 위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를 알고 있다고요. 뭐예요? 지금 빗면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되는 힘은 빗면이 지면과 이르는 각도가 세타일 때 mg sin 세타였죠. 이게 알짜 힘이었죠. 마찰이 없는 경우에. 마찰 있냐?
상자와 빗면 사이에 운동 마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귀찮은 문제네요. 그러면 마찰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그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뮤 n이죠. 그죠? 여기서의 n은 중력의 빗면의 수직한 방향 성분인 mg 코사인 세타랑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뮤 mg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물체의 알짜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 네 힘 중에서 알짜 힘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는 빗면 따라서 운동하니까 이쪽 방향 힘들이 알짜 힘이 될 거예요. 그죠? y축으로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요. 지금 이거는 관성력 도입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내부의 물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빗면 위에 있는 물체 자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력 도입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일단 가속도를 알아야지 관성력을 구하든 말든 하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지금 알짜 힘이니까 알짜 힘은 ma라는 식을 써주게 되면 질량 나눠주고 나면 요게 가속도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기준으로 삼은 상자의 가속도를 알았어.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물체에 관성력을 넣게 될 텐데 그 관성력을 그냥 ma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구한 그 a 값을 넣어줄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성력을 사용을 할 때 그 기준계의 가속도를 확실히 아는 경우라면 그 가속도를 제대로 넣어줘야지만 제대로 된 알짜 힘을 구해서 뭔가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장력을 S라고 하자. 그래서 장력과 마찰계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 그럼 이 안에 있는 추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볼게요. 얘를 좀 확대를 하고 싶은데 미리 그려놓을 걸. 자, 요렇게 그냥 여기다가 확대해서 이렇게 그릴까요? 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기준계의 가속 방향은 이쪽. 그러면 그 가속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겠죠. 그 크기는 이 물체의 질량 m에다가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g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물체는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의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을 빗면 방향과 빗면의 평행한 성분으로 분해를 하면 빗면의 평행한 성분이 mg 사인 세타 그리고 빗면의 수직한 성분이 mg 코사인 세타였고요. 그 다음에 면에 닿아 있는 거 아니니까 수직항력, 마찰력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장력의 크기를 S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기준 축은 빗면의 평행한 축을 X축, 빗면의 수직한 축을 Y축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때 작용하는 힘은 4가지인 거고요. 그죠? 중력을 분해했을 때 4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얘는 정지된 걸로 보일 테니까 그 버스 안에 있는 손잡이랑 똑같이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버스 내부의 손잡이는 그냥 정지되어 있잖아. 그래? 그래서 얘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힘의 평형인 거야. 그럼 우리가 힘의 평형을 따지려면 각 축별로 힘의 평형을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축별로 작용하는 힘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직각인 힘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일단 X축 힘들을 좀 정리하고 싶지 않니? 여기에 mg 사인 세타가 있는데요. 반대편에도 mg 사인 세타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 두 힘은 서로 상쇄가 되겠죠. 지금 이쪽으로 mg 사인 세타, 이쪽으로 mg 사인 세타, 그리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뮤 mg 코사인 세타가 작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랑 상쇄가 되고 지금 여기서 오른쪽 방향에 마이너스 뮤 mg 코사인 세타가 있다라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왼쪽 방향에 뮤 mg 코사인 세타가 있다라는 거랑 똑같지. 그죠? 그럼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Y축, X축 이렇게 나왔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려고 이렇게 바꿔서 그리셔도 돼요. 근데 그리다가 헷갈리지는 말아라. 어쨌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으로 뮤 mg 코사인 세타가 남았고요. 이쪽으로 mg 코사인 세타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히 S가 남았는데 얘는 Y축, 지금 이 기준계에서의 Y축에
파이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애죠. 그죠? 푸사이죠, 정확하게는. 푸사이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힘의 평형을 쓰실 건데 분해를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직각을 이용하는 게 편하면 직각을 쓰셔도 돼요. 선생님은 직각이 편하긴 한데 직각으로 이용해볼까? 그럼 지금 세 힘이 힘의 평형을 이루니까 세 힘을 이어붙이게 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야지만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S.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Y축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가 작용한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의 수직한 X축 방향으로 μmg 코사인 세타가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요 S랑 Y축이 이루는 각도가 푸사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었냐면 S를 구하라고 했었네? 그럼 S는 우리가 아직 μ를 모르는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μ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S는 μ가 표현되지 않은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만 되겠죠. 그러면 빗변과 각도를 끼고 있는 변이니까 코사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치? 코사인을 사용하게 되면 S 아니요? 갑자기 그죠? S분의 이렇게 쓰자. 그냥 S분의 mg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뭘 구하는 거죠? S는 코사인 파이분의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μ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μ는 요 놈과 우리가 확실하게 값을 아는 놈과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탄젠트 관계네. 그럼 탄젠트 세타는 mg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파이는 mg 코사인 세타분의 μ mg 코사인 세타다 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둘 다 코사인 세타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 약분 되네. 아주 간단해지네요. 그죠? mg 약분 되네요. 그러고 나면 탄젠트 파이가 그냥 무다 라는 것만 남죠. 탄젠트 파이가 무다. 사실은 요 기호는 요 파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푸사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냥 파이로 해버릴게. 네.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진자를 살짝 진동시킬 때 주기는 얼마니? 라고 했는데 진자를 살짝 얘가 이렇게 실에 매달려 있는 놈을 툭 쳤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왔다 갔다 할 때 주기, 단진자의 주기는 t는 2파이 루트 g분의 1인데 지금 어떤 비관성 좌표계의 경우에는 마치 중력이 변한 상황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중력 가속도가 변한 거고 이걸 우리가 이 기준계에서의 겉보기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겉보기 중력 가속도는 무엇이냐? 그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랑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벡터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요게 관성력이었고요. 요거 두 개가 중력이었죠. 그럼 얘네들의 벡터 합이 지금 그 중력이 되니까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 S 빼고 요쪽 놈들만 남았었죠. μ mg 코사인 세타랑 그치? 이쪽 방향이 mg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벡터 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 기준계에서의 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관성력과 중력의 벡터 합이 겉보기 중력. 그러면 μmg 코사인 세타를 그냥 가지고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냥 요거를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면 또 헷갈릴까? 그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μ 알파, 이쪽으로 알파인 상황이고 우리는 요 비스듬한 면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하면 루트 여기가 μ 알파니까요. 그죠? 루트 알파 제곱 여기서 똑같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x의 길이는 곱하기 알파를 해주시면 될 거고 μ 제곱 플러스 1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μ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나오니까 귀찮으니까 알파를 밖으로 빼버린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그럼 이게 겉보기 중력이니까요. 그러면 x는 결국은 mg 코사인 세타에다가 루트 μ 제곱 플러스 1인데 그러면 겉보기 중력 가속도는 질량 빼고 나머지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게 중력 가속도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이 기준계에서의 단진자의 주기를 알 수가 있죠. 아까 겉보기 중력 가속도인 g 코사인 세타 루트 μ 제곱 플러스 1 분의 L 이렇게.
오케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안녕. 질문 있으면 꼭 질문하세요. 내일 시험 있습니다.